Hello everyone. Welcome to Discover English. 오늘 영어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다양한 종류의 그런 매체, 매개물, 즉 미디어를 사용하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도 요즘 영어 공부하는 것의 대부들 보인 비디오적인 것과 또 오디오적인 것, 어느 쪽이 더 우리 영어 학습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용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벌써 이렇게 listener 해서 책이 그 헤드폰에 이렇게 해서 묶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또 오른쪽에는 힙합 50라고 되어 있죠. 네, 힙합, 랩 뮤직, 힙합 컬처 이런 것이 거의 50년을 향해서 이제 시작된 이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요것이 여기 자세히 보면은 NPR의 미국의 National Public Radio 여기에서 이게 오디오 스트리밍으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미디엄, 복수는 미디어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오늘 이 강의는 요 전번의 강의, closed captions, 그리고 subtitles, 즉 우리 한국어로 흔히 자막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화면 처리용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얼마만큼의 장점이 있고 얼마만큼의 그런 결함이나 단점이나 한계를 갖고 있느냐, 그런 강의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이전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강의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식으로 어떠한 소스나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죠. 네. 어떤 학습 매체로 할 것이냐, 비디오냐, 오디오냐. 영어 학습을 위한 그런 방식들, 매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주얼 자료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애널로그 시대의 책들, 그리고 신문, 이제는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죠.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인쇄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러한 비주얼, 오디오보다는 비주얼이 압도적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매체를 사용하는 온라인 신문을 사용하거나 잡지를 볼 때 대개는 비주얼한 그런 흡수가 오럴, 귀로 듣는 그러한 정보의 흡수보다는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욕 타임스, USA Today, 발행 부수로는 이제는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USA Today, 그리고 물론은 TV 쪽으로 보면 CNN, 그런 것들이 물론 중국에도 또 대단히 커다란 그런 매체들이 있죠. 그러나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파가 되고 또 흡수되는 것으로는 CNN, USA Today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뉴요커, Reader's Digest 이런 유용하고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미국의 중요한 지적인 그러한 새로운 출판물들에 대한 그런 흡수, 그리고 뉴요커가 소개하는 미국의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접근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매체들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북들, 그리고 소설책들, 에세이, 그리고 non-fiction,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같은 것들, 다큐멘터리, 뉴스, 또 뮤직비디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뮤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리도 듣고 다 그러는데 이게 비디오적인 자료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고 다른 또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담을 듣고 에세이적인 수필적인 글을 듣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그런 학습의 효과가 대개는 그러니까 영어의 흡수에서는 제한이 되는데 그런 실제로 정보의 흡수는 주로는 텍스트나 시각적인 거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디오 자료. 오디오 자료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오디오 북스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어 학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한국에서 팟캐스트라고 제가 한국 철자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공부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리고 라디오를 듣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TV나 그런 것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에서 또 특히 많이 있는 톡쇼, 라디오만으로 그렇게 오디오만 노래를 듣는 것, 그리고 독서물에 책이나 아니면 또는 어떤 난픽션 그런 텍스트인데 그것이 음원으로만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오디오 베이스된 그러한 영어학습의 매체,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시각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언어를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또는 더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대화를 하는 dialogue, conversation을 하는 것이 아주 가장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영어 언어 소통의 그런 매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혼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오디오 중심, 비디오 중심의 그런 매체를 우리가 나눠보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비디오 중심의, 그러고도 또 텍스트와 인쇄화된 문자에 의존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일런트 스프링, 레이첼 카슨의 1962년에 세계의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그러한 장본인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Marine Biologist, 해양 생물 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이 DDT나 살충제가 pesticides, 지구의 soil, 그 토양에 준 그러한 절대적으로 참혹한 충격적인 그런 손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봄이 와도 온 세상이 사일런트, 침묵에, 새가 울지 않고 개구리가 뛰어오르면서 소리를 내지도 않고 밤에 울지도 않고, 이러한 세상에 대한 우리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죠. 그때 비롯해서 이런 The Feminine Mystique라고 메리 프리덴이 쓴 책, 1963년에 이 책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런 책들, 애널로그 시대의 그런 대표적인 매체를 통해서 영어를 흡수하는 것 사실이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나 CNN, 이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온라인 TV나 신문 또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영어를 학습한다고 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 원어민들도 매일마다 사용하는 그런 매체들인데요. 물론 워싱턴 포스트는 CNN보다는 실제로 시청하는 사람들 또는 원래 그 신문을 보는 그 매체를 읽는 분들의 그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고학력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오디언스나 리더십은 훨씬 CNN보다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데에서도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비주얼한 학습 자료,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의 그런 프린트나 인쇄, 책, 이런 매체를 포함해서 비주얼한 학습 자료들은 시각에 의존해서 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온라인에서 뉴스를 본다든지 그럴 때 방송사이지만은 그 홈페이지에 가니까 동영상이 띄어 있더라. 그럴 때 이 동영상 시각 정보가 주는 거는 우리가 그 동영상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 주변의 로컬 커뮤니티 아니면 지역 사회의 문화, 전체적인 그
사회, 민족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 interpersonal, 개인 간의 관계 같은 것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그러한 정보력을 주는 그런 구실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전 강의를 다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문자를 그리고 인쇄물을 거기 중요시해서 거기 의존하는 거, 특히 사실 한국인이 거의 뭐 1순위 그룹에 해당합니다. 이 문자 인쇄물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이 아주 고질적, chronic하고 long-term 그런 장기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어 학습의 더 향상될 수 있는데 그것을 늦추고 장기화하는 그러한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들어오면은 초등학교 때 아무리 소통형의 영어에 노출이 되고 실제로 수업에서 했다 하더라도 뭐 원어민 선생님과 아니면 뭐 국내 선생님들과 영어로 대화를 해본다든지 발표를 해본다든지 어떤 거를 뭐 글을 한두 줄 써보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전부 스탑됩니다. 그런 중고교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리고 한국인의 영어 교육 학습 그리고 그 능력의 대표적인 그런 flagship 기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요. 그런 수능 영어 또한 이러한 눈도장 영어가 기본입니다. 아쉽게도 거기에 커다란 변화가 최대한 빨리 와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정착되기를 항상 저는 강조드리고 그러한 또 역할을 그러한 비전을 가진 또 영어 전문가들께서 많이 목소리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디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습 자료들은 이 그래픽이나 이미지 매체들과 유튜브 등의 비디오 중심 매체들의 등장과 함께 오디오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디오가 없어 재미없다. 그래서 안 본다. 유튜브에서 뭐 어느 그룹이 춤을 신나게 추면서 노래하니까 뭘 본다. 무슨 그룹에. 이러기 때문에 이 오디오 베이스된 그 학습 자료의 학습 매체로서의 비중이 일견 많이 감소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학습 효과라고 하는 영어 교육의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이 오디오 베이스된 음의 훈련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지금 목이 마르니까 중요성이 증가해지는 셈입니다. 시각 정보의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자기가 귀로 들어서 이해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유학을 하고 또 이민 생활을 하고 주재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3년, 5년, 10년, 20년 또 더 긴 그런 장기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미국을 가면은 6개월만 가 있으면 영어가 유창할 텐데 우리 아이 교환학생도 한 학기 못 보내고 너무 아이한테 미안해. 얘가 영어가 유창할 텐데 다른 집처럼 우리가 넉넉지가 못해서 못 보냈어.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그런 죄책감을 표현하는 학부모님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하소연을 하시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은 얼마든지 원어민 능가하는 그러한 영어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각 정보의 문제는 눈으로 본 것을 자기가 들어서 이해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20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무슨 뭐 광고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면 바이든이 무슨 한마디 했다. 삼촌 그거 좀 지금 뭐라고 그래서 한번 여기 써줘봐.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게 실은 그다지 이야기되지 않은 어려운 untold truth인 것이죠.
그래서 뉴스나 토크쇼나 이 라디오에서만 하는 드라마도, 그리고 오디오북, 팟캐스트,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틴 루터 킹이나,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명연설들, 텍스트가 아니라 오로지 사운드로 전달되는 이러한 음원이 나의 학습 자료로 영어 구사력의 꾸준한, 그리고 뚜렷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주얼로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비주얼로 눈치 영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을 듣는 거, 듣기 능력의 향상이 한국인들에게 절실한데요. 많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잠깐 미국을 갔다 온다든지, 대학생이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갔다 온다 그러면 처음에 충격적입니다. 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영어 리스닝은 다 맞았는데, 그걸로는 아직 저도 리스닝의 스피드를 더 빨리 하는데 한 두어 번 정도 빨라지는데 나름으로는 기여를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현실적인 교훈과는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버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버스, 한국어로는 이음절입니다. 영어에는 일음절이죠. 뭐에 스가 시옷에 몸이 붙은 게 아니라 s에 이 발음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은 b하고 모음 어하고 s 발음이 b 자음 모음 자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개별적인 하나, 그게 포님 음소고요. 음소들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고 일음절,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 오음절 이러한 것이 모여서 실러블들이 모여서 단어를 구성을 하고, 단어들 중에는 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것은 의미의 전달력, 내용이 비중이 상당히 커서 정보력이 많은 것이죠. 문장 내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 낱말들은 또 개별적인 강세뿐만 아니라 그 단어 전체가 내용어는 대개는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강세를.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전치사라든지 관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 소위 문장 내에서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기능어들의 발음의 강세를 받는 것은 대개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물론 전치사나 대명사나 아니면 접속사, 다른 이런 기능어가 상대적인 비중을 갖고 문장, 예를 들면 질문에 초점이 된다, 아니면 이 문장에서 꼭 강조해야 될 그런 표현이다 그러면 물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발음을 잠깐 쉰다든지, 템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앞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평서문인데 그러면 의문문의 기수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인토네이션이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되느냐가 이런 우리가 음을 듣고 소통 능력이 생기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영어 실력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